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크립트에서 컨디션 만들기, 즉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if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문장을 조건문을 작성해서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if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스크립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My First Class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스타트 메소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in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었던 스크립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int 데이터 유형은 제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esult라는 변수 대신에 이때가 게임 객체가 뭐 활성화가 되어 있든 또는 뭐 비활성화되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려고 변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isDead라는 변수로 변수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스펙터 창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public 형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isDead 값에는 false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메소드가 아니라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내가 플레이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해서 지속적으로 게임 객체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화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쓸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 주석 처리된 것들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지우고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if 조건문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때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면 게임을 실행 중일 때 이 게임 객체가 존속된다. 존속이 될 경우에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요. 만약에 뭐 미존속 상태이다라고 하면 게임 객체를 끄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if 조건문은 이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작성을 할 거고요. 키워드 if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로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 요 가로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든 isDead라는 변수의 값이 true와 같으면 true와 같으면 게임 오브젝트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setActive false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이 괄호 안에 보면 변수 isDead가 실제로 참일 경우 이벤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변수 isDead가 true인 경우
이 게임 오브젝트의 일부 set active 메소드를 호출해서 홀수를 또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되거나 꺼지게 됩니다. isDead가 true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계속해서 실행되도록 하여 이 문자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드 작성이 됐으니까 컨트롤 S 단축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갔고요. 자, 그리고 지금 My First Script라는 부분에 요거를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스크립트를 조금 아까 우리가 생성했을 때, 음, 지금,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클래스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클래스를 큐브 객체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인스펙터 창에 보면, 자, isDead라는 변수가 표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isDead라는 변수의 값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게임 객체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객체 우리가 어떤 뭐 isDead라는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뭐 전투 씬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데미지를 입어서 어떤 게임 객체가 어, 말 그대로 충격이 입은 상태다라고 하면 그 게임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할 때 이러한 조건문 형식으로 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if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 가끔 이제 우리가 코드 자체가 과도하게 길게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작성한 거에 보면 굳이 게임 오브젝트.set active false라는 요 코드가 대괄호 안에 더 놓여질 필요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코드를 변경하는 게 좋냐 하면 이 대괄호를 지금 없애시고 그냥 바로 if 문장 다음 줄에 game object.set active false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말 그대로 축약하여 언급한 형식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instead라는 변수가 참일 경우에만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고요. 참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괄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코드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SSS 스크립트를 보면 이렇게 추격형 버전의 if 문장이 기록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if 조건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stead equal true라는 것들이 아니라 instead가 true일 경우에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형식으로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이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를 수행하려면 이 if else 문장을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true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하고요. 게임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큐브 객체의 이즈데드 값을 체크를 해주면 비활성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에 보면은 뭐 게임 오브젝트 점 셋 액티브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추가값 폴스일 경우에는 뭐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게임 오브젝트의 뭐 트랜스폼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여기 게임 오브젝트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포지션의 값이 0,0,0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y 값을 해볼까요? y 값만 0하고 0.5 정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자, 미준속, 자, 이게 이즈베드 값이 false일 경우에는 자, 위치 값을 0,0.5
콤마 0 위치에다가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큐브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현재 위치는 2, 2.17 그리고 Z값 마이너스 5.21이에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큐브의 위치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0, 0.5, 0 값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true가 아닌 false일 경우. 근데 만약에 true로 체크를 하게 되면 비활성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if else 문장을 사용을 해서 true로 참일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if else 말고 if, else if, else 이런 형식의 조건문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런 두 개, 세 개 이상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if, 그다음에 else if, else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한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